자, 동학농민운동 가봅시다. 자, 할 게 많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적 성격과 정치투쟁의 성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먼저 뭐 봐야 될까? 동학이라는 종교가 없었으면 이게 이까지 발전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 종교적 성격 먼저 봅시다. 언제 만들어지죠? 1860년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1860년 임금 철종. 자, 임슬농민봉기는 1862년이잖아요. 그죠? 예. 이때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 누구예요? 최재우. 나올 수 있으니까 익혀둡시다. 이 형은 17살에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때요? 가장이 됐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제일 좋은 게 뭐야? 과거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았겠지. 근데 과거 번번이 낙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요.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 어때요? 여러 사람과 여러 사상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천주교 만났을 겁니다. 이때는 왜냐면 신부님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접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개신교는 18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형님이 이제 어느 날 깨달음이 빡 오신 거지.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사상이 뭐야? 뭐죠? 우리는 모두 어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시천주예요. 자, 그런데 요걸 조금 더 확장한 게 사람을 섬길 때는 마치 하늘처럼 하라. 이게 사인여천이에요. 이게 끝판왕은 뭘까요? 마지막 끝판왕.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라고요? 인내천이에요. 이게 사상이 처음부터 완성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천주를 내가 내 몸속에 천주를 모시고 있다는 거야. 천주. 천주교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야. 시천주 사상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여천. 그러니까 시천주까지 끝이야, 사실은, 최재우는. 그 다음에 이대 최시영 선생이 사인여천을 정했고, 마지막 우리가 인내천은 손병희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7급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근데 9급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끝판왕, 완성형만 알면 돼요. 뭐라고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평등사상. 그러니 당시 지배층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지. 하나 더. 봐봐요. 서학과 동학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서학 천주교는만 하나님께서 뭐가 된 거야? 신이 뭐가 된 거야? 신이 뭐가 된 거야? 인간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신이 내려와서 인간이 된 거지. 근데 동학은 봐봐. 사람이 다시 뭐가 된 거야? 하늘이 되는 거지. 그치?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뒤쪽에 가면 동학 그 기념관인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써놨어요.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이게 뭐야? 사람이 다시 뭐야? 인내천이라는 게 뭐야?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되다. 뭐 이런 거잖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건 없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후천 개벽을 강조합니다.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 개벽. 요건 뭘 강조하는 겁니다? 조선 왕조를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요건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동학이라는 사상과 동학농민운동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동학은 종교잖아요.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정치투쟁의 성격이잖아. 동학이라는 종교 자체는 혁명성,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조선왕조를 부정하지 않았지. 오히려 뭐라 그랬어? 보국, 안민 그랬잖아. 조선왕조로 돼요. 정의롭게 하자.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조선왕조를 부정하지 않았다. 동학농민운동은. 하지만 동학이라는 사상은 어때요?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이 온대. 그러면 후천 개벽이 돼버리면 온 천지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동학이라는 종교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상들 때문에, 이런 혁명적 사상 때문에 최재우는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어지럽힌다라는 혹세무민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처형이 됩니다. 제가 처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은 죽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라든가 뭐 장희빈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광조 이런 사역을 매주 죽인다 그랬잖아. 하지만 반역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을 한다 그랬잖아. 목을 자를 수도 있고 허리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례 치르기가 힘들어진다 그랬잖아. 제일 나쁜 건 능지천참, 거열형, 찢어버리는 거. 무슨 말이야? 처형했다는 얘기, 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죄? 반역죄라는 얘기. 그럼 이때부터 당연히 반역자가 만든 종교니거든.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불법화입니다. 그러나 기억나죠? 이 무렵에 함께 탄압받던 게 동학은 혹세무민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최재우가 1864년에 흥선대원군 집권기 어떻게 한다고요? 처형을 당하잖아요. 이 무렵에 또 탄압받는 게 뭐라 했어? 서학이라고 그랬잖아. 서학. 그때는 뭐라 했어? 제목이 뭐? 했는데 무군 무부. 임금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본다. 무군 임금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신분제도를 부정한다는 얘기고, 부모를 몰라본다는 얘기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한다. 전례 문제. 뭐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죄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한다라고 했더니 경나잖아요. 그치? 자, 혹세무민은 동학, 최재우고, 무군 무부는 뭐야? 천주교, 서학이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2대 교주가 있어요. 나이 차이는 몇 살 안 나요? 누구야? 최시영. 동학이 본격적인 발전은 최시영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랬잖아. 동학을, 종교를 만드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도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하지만 종교가 널리 퍼져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자,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어요. 아시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건데 이미 그 숫자 넘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계속 이제 모으고 있죠. 예. 어쨌거나. 근데, 자, 50년 후에 신천지가 있을까? 100년 후에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만드는 건 정말 많이 만들었지만, 전파되는 건 정말 힘들다니까. 그거 힘든 걸 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시영 선생님. 우리 책에. 사진을 보면 어때요? 한 종교의 교주라기보다는 어때요?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이 사람 우리하고 되게 친하구나. 이분도 컵밥 좋아하시겠구나. 그죠? 이분도, 원룸 아니면 고시원에 사시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최재호는 뭐죠? 그래도 아직도 몰락했지만 잔반이라는 푸카시가 남아있고요. 푸카시를 만드는구나.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요. 한 종교의 교조로서 위협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최시영은 그게 전혀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 최시영은 권위가 1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별명이 보따리야. 별명이 최보따리야. 평생 모은 재산이 보따리 하나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최소 수십만이지. 그럼 생각해봐요. 동학을 믿는 교도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 되잖아요.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입구 쪽에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신도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 막 80만도 넘는다 그러거든요. 단일 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걸 세운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퇴직금만 200억을 받았어요. 또 갑자기 공무원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신학대학을 가야 되나 그러지 말고. 그분이요. 현역일 때 옛날에 주일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한 주에 헌금만 15억씩 모였어요. 손흥민은 그냥 귀염둥이야. 손흥민 주급이 한 2억 되나요? 그러죠? 예. 근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하시면 절반 정도, 7억 정도 헌금이 모이고요. 그분이 하시면 15억씩 모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국민, 일본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다 아들들에게 다 상속해준 거야. 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편집은 하지만. 다시. 종교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11조 제대로 되는 신자 50명만 있으면 전혀 문제 없다고, 교회 들어가는데. 생각해봐요. 11조 제대로 되는 신자 50명. 자, 10분의 1 내야 되잖아. 그럼 요새 200만원 못 버는 사람 별로 없잖아. 최저 10도 올랐는데.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물론 안 되지. 우리 공무원들은.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9급일 때 안 되는 거지. 호봉 쌓이고 급수 올라가면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어. 어쨌거나. 그러면 200만원만 잡아도요. 50명이면 한 달에 1000만원이야. 뭐 괜찮죠. 예. 그래서 신학대학으로 가자. 뭔 개소리야 다시. 그러면 신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면 이 양반 어때요? 돈 벌려고 맘만 먹으면 어때요? 정말 재벌 되겠지. 근데도 돼요? 평생 제 딸이 보따리 하나뿐이었던 사람이 최시영이야. 이 양반이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허름한 시골 마을에 숨어드는 거야. 왜? 동학은 불법이니까. 낮에는 농민들이 안 찾아오지. 들어가서 일해야 되잖아. 밤에 졸리는 비비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나무잡이 조합을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최태민이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손에 새끼 꼬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경매하다.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가장 잘 꼬았던 사람이 최시영이라니까. 이걸 뭐 한다고요? 집신도 만들고 몽석도 만들어서 자기가 갖다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갖다 쓰시라고. 생각해봐. 소리야. 네가 새로운 종교에 신흥 종교를 갔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인형 눈을 붙이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눈을 붙여서 이걸 팔아가지고 새로운 신도들한테 뭐 컵라면도 사주시고 김밥도 사주시고 먹고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럼 너 그분의 진정성을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뭘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이성을 초월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시영이에요. 심지어 최시영은 부인이 과부랑 결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진짜로 실천한 사람이야. 최재호 엄마도 둘째 부인이었지만 그건 최재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최시영은 과부랑 결혼해요. 또 사진 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아니 소위 말하는 돌싱인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하늘처럼 존귀한 존재인데 이게 꼭 성인 남자만 이렇게 평등하라는 법이 없는 거지. 그럼 누구도 가? 성인 여자도 가야 되는 거고. 어때요? 처녀 총각만이 아니라 어때요? 돌싱들도 어때요? 무슨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걸 실천한 사람이 어때요? 최시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몰려들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이 동학의 최고의 전도사는 누굴까? 민씨였지. 사람들이 어때요? 중산층 이상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면 어때요? 후천계백 그러면 너나 많이 가세요 말이고 무시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어때요? 피난처를 찾아서 모여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탐관 놀이들에게 너무 어때요? 심하게 당하잖아요. 빙을 뜯기고 수탈을 당하잖아. 그럼 어때요? 아무래도 조직에 들어오면 어떡한다? 좀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 일이 생기면 서로 어때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널리 퍼져나가는데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게 이거를 제대로 조직화하려면 어디 갔어? 조직화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사이비 주먹국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전이 필요하잖아. 동경, 대전. 여기 쉽죠. 동학의 경전이야. 동학의 경전, 대전. 경국 대전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한문이야. 한문. 한자. 경전이니까 한자입니다.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자, 1단계는 어디까지 외우는 거야? 동경대전까지 외우는 거다. 이 안에 이것까지 다 외우기는 어렵지. 이건 어때요? 그냥 한번 눈팅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한테 쓰라는 건 안 나오고 뭐로 나오니까 읽어보고 그렇구나 라는 걸 알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지. 뭐가 필요해? 용당, 유사라고. 요건 포교를 위한 뭐라고요? 가사집이야. 노래야, 노래. 찬송가 같은 거. 이게 9편이야. 요거는 한글이야. 민중들이니까 대부분. 그래서 안심가라든가 권학가라든가 뭐는 9편의 한글로 된 노래도 있고. 그리고 뭐 한다? 조직을 만들어야지. 그 조직이 뭐라고요? 포라든가 접이라든가 뭐야? 포, 접제, 조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호남 쪽, 전라도 쪽은 뭐라고 한다? 남접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충청도 쪽은 뭐야? 북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1차 분기는 뭐야? 남접이 중심이고 2차 분기는 남접과 북접이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최시영과 손병희는 남접일까? 북접일까? 북접입니다. 북접. 남접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야? 전봉준이고. 근데 이게 이러면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을까? 순수하게 종교적인 활동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조직이 점점 커지면 어떤 사람들도 들어올까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들잖아. 어떡한다?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종교적 성격이 좀 강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시영이라든가. 최시영은 종교인입니다. 최시영이라든가 손병희 같은 사람은 종교적 성격이 강했고 반면에 여기에 뒤늦게 들어온 나이가 1851년생인데 이 형이 한 1890년 무렵에 들어온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한 40살 무렵에 이 종교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전봉준인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거지. 이 양반은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뭔가 이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봉준은 뭐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훈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농민들, 하층민이 주로 많은 동학이라는 조직에서 지식인이니까 어때요? 튀겠죠. 리더십을 인정받겠죠. 그래서 어때요? 바로 그 지역의 책임자, 적주 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쭉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평등 주장하던 다른 종교들은 다 인정받았잖아. 동학만 인정 못 받고 있잖아. 어때요? 인정받고 싶지.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교조 무슨 운동? 신원운동. 교조 신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필기를 하고 책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죠. 교조 신원운동은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요? 정치일까요? 종교적일까요? 이건 어떤 성격이 강하다? 종교적 성격이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1892년 10월에 공주에서 한 1000명이 모였어요. 11월에는 삼리에서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1893년 2월 달에는 복합상소라고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에서, 서울에서 40명의 대표를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주하고 삼례는, 공주는 어디야? 충청도지. 삼례는 어디야? 전라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충청도 관찰사와 전라도 관찰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동학교도가 1000명, 수천 명이 모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들한테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 지금 조선의 실권자는 누구라고요? 민씨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정부에게 한번 따져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단 40명을 뽑아서 서울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계시는 궁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인정해주자는 게 복합상소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종교적 성격. 근데 이걸 허락을 받지 못하겠지. 그래서 얘들이 어때요? 열이 받겠지. 이런 신발, 된장, 뭐 화가 나겠지 당연히. 왜? 우리가 뭐 잘못을 했어야지 뭐 잘못을 고치고 허락해주자라고 할 텐데 우리 잘못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래, 이놈의 썩은 세상을 바꿔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썩은 세상을 바꾸려면 아무래도 사람들 좀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거 외쳐가지고 교조 신호는 뭐야? 동학이라는 종교의 할아버지 누구야? 최재우지. 신호는 뭐야? 원이 뭐야? 원통하고 억울한 거야. 원통하고 억울한 걸 풀어주세요라는 게 뭐야? 교조 신호냐. 이게 철저한 뭐야? 종교적이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좀 더 많은 사람 끌어모으려면 백성들이 힘든 이유가 탐관오리 때문에 힘드니까 탐관오리 몰아내자라고 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또 하나, 탐관오리만 힘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야? 외놈과 양놈들, 외세도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 외놈과 양놈을 뭐하자? 배척하자. 이거 뭐야? 척, 외양. 그리고 큰 의를 드높인다. 창의. 그럼 여기서 이미 어떤 성격 보이는가? 반봉건적 성격이 보이는 거고. 여기서 이미 어떤 성격이 보이는가? 반외세적 성격도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93년 3월 달에 충청도 보은에서 보은 집회를 합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 보은 집회부터는, 이게 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보은 집회보다는 단순히 종교적 성격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 강해지는 거야? 정치적 성격. 이미 구호도, 이런 구호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 보은 집회 몇 명 모이냐면 3만에서 8만이 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왜? 우리 촛불 집회할 때 이미 100만 명 넘게 모여봤기 때문에 3만에서 8만 그러면 에이 뭐 귀염둥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서울 인구가 15만이 됩니다. 당시 서울 인구가 15만일 때 8만이 모였다는 건 서울 인구의 절반이 모인 겁니다. 상상해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500만이 모인 거야. 어디에서? 충청도 보은 그 조그만 동네에서 충청도 관찰사 오줌 싸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얘네들이 손에서 죽창 들면 어떻게 될까요? 관군이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관군 안에도 동학이 없겠습니까? 이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얘 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근데 얘들이 막 한 달을 집회합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서울 시내요. 500만 명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집회하죠. 어떤 권력도 어때요? 내려옵니다. 어떡할 건데? 우리 500만 모인 적 없다니까?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뭐 100몇십만 모였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독재 정권 503호 할머니 어때요? 감옥 가 있잖아 지금.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안핵사로 오윤중 보내가지고 니네 왜 그러니? 뜻도 묻고 니네 계속 이러면 우리가 물대포를 준비했다. 캡사이신도 많이 풀어놨다. 위협도 좀 하고요. 근데 한 달 만에 어때요? 자진해산합니다. 왜냐면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종교인입니다. 손병이라든가 최시영. 이 사람들은 어때요? 봉기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이야. 왜?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 종교가 뭐야?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이 탐관오리들이요. 수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였겠어? 동학이라는 이유로 수탈하겠지. 뭔 소리야? 동학은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야. 근데 네가 동학 교도인 걸 알게 돼서 탐관오리가 잡아다가 정부에 보고한다. 그게 뭐 큰 자기한테 이익은 없잖아. 오빠가 너 동학인 거 알았어?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얼마? 100만 원. 그럼 어떡할 건데? 줘야지 어떡할 거야. 혹은요. 네 남자친구랑 사귀다 헤어졌잖아요. 앙심을 품는 거야. 저 새끼가 너랑 뭐 좋게 헤어지면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양다리를 탔던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네가 어떡할 거야? 사또한테 저 새끼 동학입니다. 이거 신고해버린 거지. 그럼 걔들 어때요? 끌려가고요. 그리고요. 재산 몰수하잖아요. 그중 일부는 신고자가 받아요. 그럼 안 그래도 어때요? 복수도 하고 어때요?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동학이 탄압을 받는 거야. 탐구가 노예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이러니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동학의 합법화가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걸 했는데 그럼 왜 한 달 만에 물러가느냐? 4월달이 됐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농민들이지. 뭐 해야 된다고요? 농사철이 됐잖아. 그래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때 전라도 금구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금구에서도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걸 이끌던 사람이 누구냐? 전봉준이야. 얘기했잖아. 이제 동학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칼라가 다양해진다고. 다양한 칼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전봉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아닌 거지. 단순히 종교적 성격보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전봉준 같은 사람은 그냥 당대 지식인이었던 거지. 훈장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문제는 이제 이 현실, 이 시대를 살았다는 게 문제지. 내가 전봉준이면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살았을 거야. 왜? 우리 막내랑 같이 주말에 영화 보러 다니고 드래곤 길들이기 재밌고 정말 뭐 같이 팝콘 먹고 그냥 뭐 너무 저는 그런 소소한 우리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소소한 일상이 너무 좋거든요. 같이 수영 다니고 이게 이렇게. 근데 지금도 주말이 되면 집회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많이 합니다. 예. 모 도지사 제명하라는 집회도 있고 모 도지사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석방하라는 집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만 가지고 절대로 거기 간다거나 SNS에 글 올린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런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은 있어도 우리 애기들과의 그 소소한 행복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 외면하고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전봉준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당시 농민들이 억울한 일이 나오면 누군가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소장을 써야 돼. 소송장을 써야 돼. 글을 모르잖아. 어떻게 할까? 글자 아는 사람 찾아가겠지. 글자 아는 사람 임정훈 찾아왔어. 아니요. 저는 정부하고 맞서기 싫어요. 탐관오리가 무섭잖아. 근데 전봉준 같은 사람은 이걸 써주는 거야. 왜? 너무 억울하거든. 들어보면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 소장만 써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 근데 이걸 재판하는 게 또 누구야? 또 다른 탐관오리지. 알잖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따가 볼 겁니다. 그래도 말도 안 되게 계속 어떻게 농민들이 지는 거야. 그럼 전봉준 무슨 할까? 아, 이거 소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이 썩은 세상을 엎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고 일찍 죽지. 45살에 죽었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현대판으로 보면 노무현이라는 사람,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면 내가 볼 때는 전봉준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럼 노무현도 어때요? 부산상고 졸업하고 지식인이었잖아. 이거 어때요? 남들이 변호사들이 손 안 대는 세무 이쪽에 해서 떼돈 벌었지. 그래서 뭐 조그만 요트도 타고 막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술 먹고. 대만 애들 보면 막 화내고 욕하고. 그러다 자기가 잘 가는 단골 국밥집 사장님? 그 사장님 돌아가셨지. 그 아들이 임시완이잖아요. 그지? 얘가 이제 국법법 위반으로 이제 갇혀가지고 고문받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사회에 눈을 뜨게 된 거 아니야. 이게 81년에 불임 사건이라는 거거든.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의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노무현은 농담으로 그랬거든. 자기는 82학번이라고. 왜? 그때쯤 자기가 인생에 눈을 떴기 때문에. 1946년생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학을 갔으면 65학번이 돼야 된다고. 근데 82학번이라고 스스로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거든. 그때쯤 세상을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된다면 검사와의 대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싸가지 없는 놈이 대통령 몇 학번이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 뭐 정말 막
구타 유발자들도 있어.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거 시험 안 나오겠지? 어쨌거나. 제가 볼 땐 그런 거야. 자, 그러다가. 어때요? 얘가 갔는데 벌써 어때요? 다 헤어지고 없어. 농사지러 가서. 그래서 어때요? 1893년도 조용히 지나가. 하지만 이제 추수가 끝났지. 겨울이 되면. 이제 뭔가 꿈틀꿈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갑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1년 몇 년? 1894년. 외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중요하다? 순서 쫙 나오는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제가 무조건 문제 냅니다. 모의고사 풀 때 문제 낼 거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1월 달에 뭐부터 출발합니까? 고부, 농민, 봉기. 원인은 뭐라고요? 조, 병갑의 횡포. 자, 조병갑 횡포는 여러 개가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공덕비라든가 살아있는 즉 아버지 공덕비를 어때요? 지가 세우는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어요. 요즘 화폐 가치로 한 2억 이상, 2억 이상 뜯었을 겁니다. 하지만 끝판왕은 뭐라고요? 만석보. 그런 거예요. 조병갑이가 전라도 고부에 부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라도 고부는 오늘날 정읍입니다. 정읍. 가봤지. 고부라는 지명 없잖아. 행정구역 개표에서 정읍이야. 정읍은 가봤잖아. 당시 전라도에서 넘버 2 도시입니다. 넘버 2 지역입니다. 넘버 1은 어딜까요? 당연히 전주겠지. 생각해봐. 전주, 나주 앞에서 전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버 1은 전주야. 넘버 2야.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 쌀 생산의 42%가 전라도야. 그럼 당연히 탐관오리가 일지망으로 어디 써내겠어요? 전라도지 당연히. 저 같은 뭐 함경도 가서 함흥 냉면 먹고요. 호랑이 가죽이 좋아요. 뭐 이러고 있겠냐고. 제정신이 아닌 거지 걔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여기 왜 왔냐? 당시 여의정이 조두순이라는 이름부터 나쁜 놈이었는데 조두순 좀 이따 나오잖아. 이름부터 나쁜 놈이었는데 그 조두순과 먼 친척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여기다 꽂아준 거야. 조병갑이를. 그래서 약 1년 만에 고부를 완전 말아 드신 놈이 조병갑이에요. 정말 역대급 탐관오리다. 얘기했잖아. 경상 우병사 백낙신. 언제? 인술 농민 봉기할 때 기억나죠? 그죠? 예. 농민들이 단성해서 봉기해서 유계춘이라는 지도자 중심으로 진주성 점령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 백낙신을 아주 귀염둥이로 만드는 정말 끝판왕이 바로 조병갑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가면 별의별 죄가 다 있어. 일단 불효죄라고 들어봤어. 불효죄. 너처럼 명절에 부모님 뵈러 안 가면 그게 불효죄입니다. 불효죄. 잡기죄. 명절에 동생이랑 뭐 윷놀이 한 판 하거나 뭐 게임 한 판 하면 리니지 한 판 하면 그거 잡기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간 불화죄. 니네 둘이 사이 안 좋죠? 그러면 이웃간 불화죄. 끌려가서 뒤지게 맞고 벌금 내는 거야. 음행죄. 졸려가지고 네가 날 개슴츠레한 눈을 쳐다보고 그 음행죄입니다. 넌 바로 현행범입니다. 끌려가지고 쳐 맞고 벌금 내는 거야. 아, 이런 죄가 있었다고 진짜로. 어디에는? 고부에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로 빙을 엄청 뜯다가 이걸로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살아있는 저 아버지 공덕비를 속였다고. 저 아버지 원래 공덕비란 건 그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이 너무 커서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 조금씩 내가지고 비서가 하나 세우는 거거든. 근데 지 아빠는 안 죽어서 살아있어. 추진위원장 현직 아들이야. 현직 군수야. 어떡하나 거의 강제로 빙을 뜯는 거지. 나 탐과 놀이짓을 누구한테 배웠겠어? 아빠한테 배운 거지. 가정교육이야. 명심해. 나중에 혹시 엄마가 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여러분 얘기 엄마 아빠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은 절대로 가르친 대로 안 한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가? 본대로 한다고. 본대로. 절대 가르친 대로 한다고. 본대로 한다고. 명심해라. 네가 욕하면 네 딸이 욕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다고. 자, 네가 남편한테 반말하고 막 뭐라고 빈정거리고 이러면 애들이 다 보고 있어. 아, 아빠한테는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 가정교육에서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았지. 조병갑이나 아빠한테. 이런 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도 영구적인 아이템은 아니잖아. 공덕비 하나 세고 나올 때 또 두 개 세고 이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영구적인 아이템. 물과 공기를 팔아먹자. 아, 정말 선진적인 아이죠. 그죠? 무슨 히딩크도 아니고 나 아직도 배고프다고 이러면서 근데 공기를 팔아먹을 그 기술력이 없으니까 뭘 팔아먹자? 물을 팔아먹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뭐라고요? 만석보야. 이게 동진강 상류니까. 만석보라는 저수지가 원래 있었는데 요 밑에다 신만석보를 또 만들어. 누구 시켜서? 농민들 시켜서. 그리고 봄부터 물을 뽑아서 농사지니까 물세를 받아먹지.
거의 뭐 보이 김선달이야. 어마어마한.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한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사또 이건 너무 심하니까 좀만 좀 줄여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대표자를 네가 불만이구나, 두목이구나, 일단 엎드려 이래서 때려서 한 달 후에 곤장맞은 후유증 장독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전창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봉준의 아버지라는 썰이 유력합니다. 전봉준이 1894년 내내 상복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전봉준이면 화가 날까 안 날까? 우리 아버지가 문 잘못해서 맞아 죽어도 화가 날 판에 아무 잘못도 없이 농민들 대표로 갔다가 맞아 죽는다. 사람이 맞아준 게 얼마나 비참한데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죄도 없이 행인지 불행인지 전봉준은 이 지역 동아리의 책임자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봉준 집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지. 빠기 쳐서 뭐 들고 모일까? 뭐 샤프 뭐 이거 아니겠지. 호미 들고 낫 들고 모이겠지. 근데 관구는 막 길쭉한 창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뭐 낫 뭐 이걸로는 이게 짧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산에 가서 뭐 죽창 자르는 거야. 2m, 3m 죽창 쫙 깨워가지고 1000명 넘는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고북 하나로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이 고북군수 조병갑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군수 조병갑이다 뭐 이러고 나오겠니? 그렇게 용기가 있을 것 같아? 담치기, 그죠? 예. 탐관오리 아까 전공 필수 3학점짜리가 담치기야. 담치기에서 도망칩니다. 항상 A뿔 맞았으니까. 그래서 고북 하나를 점령합니다. 아니, 조병갑이 도망갔는데 뭐하러 싸울 거야? 무혈 입성하는 거지.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창고마다 어떻게 한다? 쌓아놨던 거 창도 대개방, 폭탄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열흘 만에 자신이 해산했어. 신용고수 박원명 이것도요, 잘 처리했다고. 문제는 뭐라고요? 진상조사단장 누구야? 안핵사.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조선 정부에서 안핵사를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 때도 안핵사 누구 보냈어? 박규수 보냈던 거 기억나지? 그래요. 안핵사 이용, 장흥부사 이용태란 놈이 오는데 이 새끼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정리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을 때 드라마 보고 싶으면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12부작인가 그래. 한번 보세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송곳. 아, 끝나고 봐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은 요새는 또 킹덤이 재밌다고. 넷플릭스인가요? 근데 그거 지금 보면 안 된다? 지금 보면 안 된다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안 돼. 킵. 딱 해놓고 합격한 다음에 얘기했잖아. 그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합격한 다음에 근무 시간에 작은 창 띄우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딱 끼고 한쪽 귀에만 들어야 돼? 양쪽 귀 하면 안 돼. 티가 나잖아. 여학생들 얼마나 좋아. 한쪽 귀에 머리 딱 가리면 되니까 한쪽 귀로만 딱 듣고 화면 작게 딱 띄워놓고 이렇게 보다가 민원이 오면 응대하고. 그죠? 아니면 어떡한다. 일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정말 순삭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들어와. 얼마나 행복해. 나는 드라마도 보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저녁에 이제 운동하고 막 남자친구랑 연애하고. 이러면 얼마나, 얘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니까. 만약 일반 회사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 회사는요, 실적 안 나오면 야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공무원 그런 거 없잖아. 야근하면 어때요? 야근 수당도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 공무원 꼭 해야 돼. 뭔 개소리야. 그래서 그 드라마에 정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까르푸라는 곳에서 프랑스가 왜 창고형 매장,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까르푸거든요. 망해서 나갔지. 한국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이마트랑 이거 막 생긴 거 아니야. 까르푸가 처음 와가지고 그 이마트 같은 창고형 매장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려다 보니까 어때요? 까르푸가 지네 나라에서는 어때요? 노동자들에게 잘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그래줄 이유가 없잖아. 우리나라 법은. 그러니까 또 이걸 막기 위해서 막고 싸우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정말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가 공무원이 못 되면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는 거야. 서는 데가 달라지면 내가 어디 산 밑에 있을 때와 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내가 바라보는 뷰가 달라지는 거 맞잖아요. 그지? 명심하세요. 탐관오리가 보기에 이런 거야. 아니, 전국에 지금 모든 동네가 다 탐관오리가 있지. 왜? 민씨가 다 꽂아놨잖아. 그럼 걔들이 수탈을 어때요? 다 한다고. 근데 다른 동네는 조용한데 유독 고부에서만 애들이 들고 다녔다. 이건 무슨 말이야? 고부 애들이 나쁜 거지. 라는 논리 전개가 가능하지. 그리고 핑계를 찾는 거지. 여기 보니까 주동자들 보니까 그중에 어떤 애들이 상당수 섞여있어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뭐야? 동학교도들이 섞여있잖아. 어떻게 한다? 잡아들이는 거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을 쳐야 되겠지. 잡혀갈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자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에게 대신 책임으로. 남편 어디 갔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네가 와. 끌려가서 대신 죽이기다. 아들을 대신 죽이다. 이거 대살이라고 해요. 그럼 어때요?
화가 날까 안 날까?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면 부처님인 거지. 부처님도 화 났을 거야. 안 난 척했겠지. 그래서 3월 20일 날 1차 봉기를 하기로. 요 1차 봉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백산봉기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해보니까 백산 동네다, 동네. 백산보다 앞서서, 4일 앞서서 무장이라는 곳에서 먼저 봉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러다 백산을 버릴 수 없어서 무장 백산봉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장이 동네 이름이다. 웨펀드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3월 20일 날 무장에서 먼저 봉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산에서 봉기했다. 24일 날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4대 강령 나오고요. 경문 나오고요. 12개조 기율 이런 거 나오는데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뭘까요? 경문이죠. 명문장이거든요. 진짜 명문입니다. 이 정도 글을 써야지 이제 논설위원쯤 하는 거지. 안으로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을 몰아 쫓아내 몰고자 합니다. 뭐가 나와 있어? 반봉건과 반외세. 아주 잘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반봉건적 성격 당연히 있고요. 플러스 뭐라고요? 반외세적 성격도 둘 다 있어. 근데 이때는 어떤 성격이 좀 더 강했다? 반봉건적 성격이 좀 더 강했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하나 더. 사람으로 따지면 이건 뭐 중심이었다? 남접이 중심이었다라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 사람으로 따지면 누구라고요? 전봉준. 또 누구? 손화중. 또 뭐 김계남. 이름부터 아주 과격한 우리 계남이 오빠. 이런 사람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제 싸우겠지. 아니, 우리 입장에서 정상적인 정당한 봉기지만 지배층 입장에서 뭐야? 반란 아닙니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먼저 싸우죠? 황, 토, 현, 벌판에서 싸웠고요. 여기서 뭐 하죠? 승리하죠. 이게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를 한 바퀴 삥 돌아요. 어디까지? 나주까지. 전라도를 쭉 한번 돌아요. 왜냐하면 물산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나주하면 배밖에 생각이 안 날 텐데 전라도라 그랬잖아. 전주 다음에 나주였잖아.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물산도 풍부하고 농민들이 어때요? 자치조달해야 될 거 아니야. 식량이라든가 뭐 모든 물자 이런 걸. 그리고 이때는 카페트가 없을 때잖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없을 거니까 우리가 봉기했다는 걸 직접 동네로 가서 젊은 애들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시간이 좀 필요했겠지. 그 동안에 보고가 들어갔겠지. 이거 돼요? 전라도, 전주 감영 군대를 박살냈거든. 이제 보고가 서울에까지 갔겠지. 여러분이 민씨야, 권력자야. 어떡할까? 전라도에서 반란이 났는데 전라도 군대가 못 막았으니까 어디 군대도 막아야 돼. 서울 군대를 보내야 돼. 그래서 경군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장성, 황룡촌에서 또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승련. 이게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외우는 거 아니야. 날짜 외우는 거 아니야. 요건 서울 군대까지 박살낸 거야. 그리고는 4월 27일 날 어디까지 점령하느냐? 전주를 점령해버려. 이 전주를 점령했다는 게 굉장히 좋아. 이때가 전주에서 전주성 장날, 이때는 5일장이잖아, 보통. 어떻게 한다? 미리 전봉준이 머리가 좋잖아. 농민들을 상인으로 위장해서 전주성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성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 성문 앞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으니 거기서 장이 산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한다? 전봉준이 머리에서 대포를 빵 쏴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전쟁이 났으니까. 그때 이미 농민군 세력이 들어가 있을 때니까 상인을 위장해서 가서 뭐 한다고요? 성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때 거의 무혈 입상하다시피 전주성을 점령하는 거야. 머리도 좋았던 거죠. 그래서 4월 27일 전주를 점령하자. 민씨는 이제 엿된 거지. 아니, 전주는 굉장히 중요한 동네니까. 왜 전주가 중요해? 초코파이, 뭐 한옥마을 그런 거 아니고요. 왜? 조선이 세워질 때 이시가 세웠지. 무슨 이시야? 전주 이시야. 그건 머릿속으로 중요한 거고 정신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조선왕조의 본향이라고 관군들이 밖에서 대포를 못 쐈어요. 전주성 안으로. 왜? 부셔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뭐야? 전라도의 넘버원 도시가 뭐라고요? 전주라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민씨가 어떻게 한다고요? 고민하다가 결론 내리지. 아, 농민들이 반란 일으켰는데 조선 정부의 힘으로 못 막았잖아. 누구의 힘을 어떻게 했어야 돼? 네가 민씨면, 소위 네가 민씨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때? 농민들과 뭐 해야 돼? 대화 신청을 해야지. 야, 네 남친이 너한테 개기면 때리니?
그냥 무력 진압이야? 어디 새끼가 누나한테 감히 내가 너보다 밥 먹은 밥그릇이 몇 개가 더 많은데 이 새끼가 쌀알로 따지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다. 특히 약자가 어떤 목소리를 낼 때는 그거는 반란 반역이라기보다는 그 남자친구 찡찡거리고 왜 누나 나 좀 봐주세요. 나랑 날 좀 좀 더 사랑해주세요. 그런 의미지. 너랑 싸우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란으로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넌 민씨구나라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what do you want라고 해야 되는데 민씨는 뭐야? 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적은 어떻게 한다? 밟아야지.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센 오빠. 누구에게? 청나라에. 오빠 help me 라고 요청하는 거야. 문제는 뭘까요? 이거 이미 체질이 된 거잖아. 생각해봐. 이모군란 때도 누구야? 청나라고 하지. 갑신정비 때도 뭐야? 청나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뭐 이름이 어때요? 얘들 머릿속이 어때요? 청나라 오빠도 해결해 주겠지. 아우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지.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어. 누구도 파병하는 거야? 일본도 파병하는 거야. 자, 청나라는 누가 요청한다? 민씨가 요청해. 그지?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아산만으로 왔어. 아산만이 어디야? 충청도잖아. 아산 현충사 있는 데가 충청도잖아. 그럼 이거 맞는 거지. 농민들이 전라도에서 반란 일으켰으니까 어디서 막아야 돼? 충청도에서 딱 막아 서울로 오는 길을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는 정말로 민씨 요청대로 온 게 맞지. 문제는 일본이 요청 안 했잖아. 근데 왜 왔어? 텐진주약. 그렇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텐진주약은 무슨 전쟁이 배경이 된다? 청일전쟁. 텐진주약을 배경으로 갖고 얘들은 다짜고짜 어디 온다고요? 인천이야. 뭔지 알겠지? 일본의 목표가 딱 보이는 거 아니야. 얘들은 농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천을 들어와서 서울을 접수하는 거야. 그러면 민씨가 어때요? 깜짝 놀랐지. 청나라 오빠가 와서 듬직한 청나라 오빠가 먼저 와서 농민들 싸대기 날리고 무릎 꿇리고 자기 권력 유지해 줄 거라고 믿었지. 근데 갑자기 누구도 온 거야. 쪽발이 우리도 있으면 하고 온 거 아니야. 난리가 났지. 돈 올리고 누굴까? 전봉준이지. 아니 탐관우리 좀 몰아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멍구시다니 셔샤이 와 말고 청나라도 오고 쪽발이까지 오고 어때요? 조선이 어때? 얘들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긴 놈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민씨하고 전봉준하고 둘이 뒤늦게 뭐 한다고요?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어때요? 여기 5월 5일이거든 청나라가. 여기 5월 6일, 5월 8일 이렇게 들어오거든. 5월 7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5월 8일 날 정확히 말하면 5월 7일인데 뭐 한다고요?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왜 5월 8일 썼냐면 이제 군대를 물리는 거지. 합의하는 겁니다. 5월 7일, 5월 8일 요 무렵에 전주 화약, 전주에서 뭐 한다고요? 화해의 약속을 맺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거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정치에 뭘 폐단을 뭐 하자? 시정하자. 폐정개혁을 뭐 하자? 실천하자. 외워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워낙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자? 정부는 뭐 만들었다고요? 잘못되는 걸 고치는 거 뭐? 교정청을 만들죠. 요건 6월 11일부터 25일 날 문 닫게 됩니다. 실제로 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교정청 준비만 하다가 어때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 6월 25일 날 군국 기무처가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정청은 없어집니다. 반면에 농민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 수 없으니까 뭘 만들어? 흩어진 기강을 바로잡자. 무슨 손을 만들었어? 집강소를 만들어. 이게 중요하죠. 이 집강소는 왜 중요하죠? 최초에 농민들의 자치 행정조직. 전라도 53개군에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역에 다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주는 농민들보다 양반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주에는 설치되지 않았어요.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럼 양반들은 뭐 하냐면 이런 거에 반발해서 여기서 뭐 할까요? 농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는 거야. 토지개혁이라든가 뭐 신분 폐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반발하는 양반들도 있을까 없을까? 너 같으면 땅 빼앗아가는데 땡큐 그러겠냐고요. 반발하는 양반이 있겠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심했던 사람 이름부터 딱 봐봐. 어디 갔어 여기? 김계남 씨. 이름부터 굉장히 과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은요. 양반들 잡아다가요. 양반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양반들의 중성화 작업을 합니다.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요. 진짜 실제로 중성화 작업도 했다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때요? 참을 수가 없겠지. 실패한 다음에. 그래도 전봉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울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죽거든요. 김계남 씨는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때려 죽이고 로드킬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간을 꺼내서 막
씹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체 장기를 꺼냈는데 무서운 얘기지만 다른 장기는 정상이었는데 간은 일반인보다 몇 배가 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뭐 할까? 민보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얘들이 지주잖아. 돈 있잖아. 사람들이 끌어면서 민보군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됐으면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 어떻게 해? 물러가야 되죠. 청나라 군대로 물러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럼 실권자 여전히 뭐야? 민시고, 민신 여전히 뭐야? 친청파니까.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뭐 하자? 완전히 조선을 뭐 하자? 접수하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 주둔할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6월 21일 날 무슨 짓부터 한다고요? 일본이 우리 조선에게 조선 니네가 지금 전 근대적인 국가로 근대적인 개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생긴 거고, 조선이 이렇게 혼란이 빠지면 동아시아 전체 평화가 깨질 수 있다. 우리 일본이가 도와줄 테니까 근대적으로 개혁해라.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하고 6월 21일까지 개혁을 해라. 청나라 간섭 다 벗어나고. 이걸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이미 교정청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알아서 개혁을 할게요. 라고 했지만 일본은 6월 20일에 시간을 딱 정하고 이때까지 개혁해. 이 시간이 딱 되자 바로 남산에 대포 설치하고 궁궐로 밀고 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본이 뭐 했다고요? 한자로 쓸게요.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합니다. 경복궁 쳐들어오면서 뭘 강요한 거죠?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무슨 개혁이 된다고요? 1차 무슨 개혁?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이 되면서 외워야 돼. 이 1차 가보개혁의 중심기구가 뭐가 되는가? 우리가 일단 교정청을 만다 폐지해버리고요. 여기서 뭘 만들어? 군국 기무처라는 걸 만들어. 외워야 돼. 군국 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의 중심기구인데 이건 누가 강요해서 만든 거라고요? 일본. 여기도 되게 좋지 않니? 군국 기무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군국 실은 말고. 그리고 6월 23일 날 일본은 또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선전포고 있다는 건 없습니다. 일본 사전은 선전포고라는 게 없어요. 이때도 선전포고 안 했고요. 러일 전쟁 때도 전쟁 때리고 난 다음에 했고요.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도 그냥 공격 먼저 하는 거지 선전포고라는 단어가 없는 불량 사전 가진 애들 일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아산만 풍도 앞에 청나라 군대 기습 공격에서 무려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청나라에 대해 육지로 상륙할 수밖에 없겠죠. 박살났으니까 성원이라는 동네에서 또 한 번 깨지고요. 그래서 애들은 남은 애들 패잡을 이끌고 평양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실권자 리홍장은 평양에 일본을 유인하면 지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평양은 중국이랑 가깝잖아. 뭐 어때요? 이때는 경부선 이런 게 아직 없을 때잖아. 그럼 일본의 보급품이 어때요? 멀리서 와야 돼. 얘기했잖아. 전쟁 보급이 중요하다고. 근데 평양은 중국에서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걸 평양에서도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청일전쟁에서 깨지는 게 리홍장이 어때요? 실각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무슨 운동이 완벽한 실패한 거야? 양문동.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쟁이 된다고요? 청일전쟁이 됩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봐봐. 동학농민운동 중요한 이유가 안으로는 여전히 동학농민운동 중이에요. 근데 지금 뭐야? 갑오개혁도 시작됐고 뭐야? 청일전쟁도 시작됐어요. 그럼 이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야? 농민들이 5월달에 전조각한 진짜 이름 뭐라 했어요? 농사철. 모내기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야. 이때 모내기를 안 가면 올해 농사는 끝인 거잖아. 그래서 농민들이 흔들리니까 전봉주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해? 농민 이랬으면 전봉주에 어때? 단톡방에 올렸겠지. 일본이 도발했으니까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나자. 문제는 농민들 들에 나가 있지. 와이파이가 안 터지잖아. 그래서 숫자가 안 줄어들지. 혹은 어때요? 집에 와서 읽을 수도 있는데 익십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장모님 바빠요. 지금 김매기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봉주 기다릴 수밖에. 이게 농민들이 한 게야. 만약에 이때 있잖아. 농민들이 이때 들고 나왔으면 일본이 굉장히 힘들었겠지. 왜? 한쪽으로는 누구랑 싸워야 되고 청나라 군대가 싸워야 되고 또 한쪽으로 뭐야? 농민하고 싸워야 되고 그럼 군대를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굉장히 어려웠어. 아직은 일본 군대가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때 결국 일본은 하나하나 어느 나라부터 먼저 깨고 청나라 먼저 깨고 그 여유가 생긴 거지. 그리고 이제 추수 끝나고 9월부터 언제까지? 11월까지. 몇 차 분기라고요? 2차 분기. 2차 분기는 남접은 삼례에서 북접은 청산에서 봉기합니다. 봉기에서 애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집결한 데가 어디야? 논산에 집결해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남접이고 원래 남접이고 여기 뭐라고요? 북접이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해? 북접 누가 참여한다고 이제 최시형이라든가 손병희 같은
지도부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1차 봉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니까. 1차 봉기는 남접이야. 그러니까 지도부가 참여한 게 아니고 지도부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갔을 때 동아 종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게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중들의 요구가 너무 세니까 이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산 집결하고, 논산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치?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또 한 번 꼭 가봐야 되잖아. 논산. 그래서 어디서 싸웁니까? 공주, 우금치. 여기서 실패한 다음에 보은, 북실전투. 이런 데서 패배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공주, 우금치, 그 다음에 보은, 북실전투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얘기했잖아요. 이것 일단 지형에서 일본 군대는 먼저 꼭대기를 점하고 있는 거지. 마루 꼭대기에 있는 거고, 마루 위에 있는 거고, 우리 농민들은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그랬죠. 일본 애들은 스나이더 소총, 뭐 이런 거, 무라타 소총, 이런 거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무라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신 소총이고, 무라타는 일본 놈 이름이잖아. 보통 사람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무라타라는 얘기 뭐야? 서양 애들이 키고크 하니까 총이 길잖아. 이걸 일본식으로 개량했다는 뜻이고요. 얘들은 자동 소총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래서 1분에 15발을 쏠 수 있고요. 우리는 무슨 총을 들고 있어요? 화승총을 들고 있어요. 화승총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임진왜란 때 얘기했잖아. 한 발 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열나 닦아야 되고, 그리고 또 화약 이렇게 붓고, 다져줘야 되고, 또 종이 한 장 넣고, 불 잘 붙게, 또 어떻게 한다. 총알 이렇게 넣고, 또 종이 한 장 넣고, 흩어지지 않게 조용히 들어가지고, 화승 심지 이렇게 불 붙여서 칙 들어가면 한 방 삥 쏘면 어떻게 한다. 1분에 한 발 쏘면 잘 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문제가 뭐랬어?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우리 화승총은 100보라면 쟤들은 500보쯤 되는 거야. 사거리 자체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우리 농민분들이 참여한 농민은 한 4만 명쯤 됐다고 봅니다. 일본군은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누가 다 죽었어요? 우리 농민들이 학살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부적을 몸에 안고 너무 무서우니까 동아에서 부적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유교, 불교, 도교만 짬뽕 종교니까 사상이. 근데 그 부적이 뭐 사망 진단서가 된 거지.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몇 명이 죽은지 셀 수도 없고 이 이후로 나라 빼앗길 때까지 의병이고 뭐 활동해서 우리 농민들이 약 20만 명 희생되었다라고 학계에서는 추정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아직 완벽한 승리한 거 아니야. 완벽한 승리는 뭐라고요? 시모노세키 조약 맺은 다음에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기를 잡았고 농민들을 완벽히 진압했잖아. 그러면 그해 11월 어때요? 더 이상 어때요? 이걸 미룰 필요가 없겠지.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어때요? 시작은 강요를 했지만 일본이 주도할 수가 없었지. 왜? 무슨 전쟁 해야 되니까. 청일전쟁.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2차 가보개혁을 일본이 간섭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1차는 일본이 강요한 건 맞지만 일본이 주도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2차는 어떻게 한다? 일본이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박영효라는 사람이 이제 내무 대신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박영효, 서광범. 그래서 요 1차 때는 1차 김홍집 내각인데 김홍집이 중심이에요. 반면에 2차는 뭐라고요? 2차 김홍집 내각이긴 하지만 누구 중심이라고요? 박영효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홍범 14조, 독립, 서구문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가보일미개혁 할 때 또 나올 거니까 그게 흐름이에요. 전봉주는 요때는 몸을 피했지만 결국 12월 달에 순창에서 잡히고 재판받고 3월 달에 죽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894년 가보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미쳤구나. 가보개혁이란다. 동학 농민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면 되겠다. 자, 왜냐면 특별히 설명할 건 별로 없으니까. 692쪽에 보면 동학농민운동 배경 그래서 다 말씀드렸어요. 교세 확장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필기한 걸로도 충분히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사료들 읽어보시고요. 자, 삼례 지표와 보온 지표의 차이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삼례 지표에서는 사료 보면 우리 뜻은 선사의 지극한 억울함을 풀고자, 그죠? 선사 누구야? 최재훈이지.
그러니까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두 번째, 지금 외양의 도적대가 나란복판에 들어와 어지럽힘이 극에 달했다. 오랑캐 서울이나 다름없다. 서울이 어떻게 있겠냐. 무릇 양정은 개와 양과 같다. 다 인정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개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우리 동학이 나쁜 놈들이 아니다. 척외양, 창의, 어떤 성격 보여준다? 정치적. 이게 본집 해줘야 돼요. 왼쪽 날개 보면 포접제가 뭔지, 교조신혼이 뭔지, 복합상소가 뭔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전개. 이것도 제가 다 필기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고문농민봉기. 자, 무조건 시험 나오는 사람 누구야? 조병가, 만석보. 자, 하나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나오는 게 균전사. 양전사무를 담당하는 게 균전사고요. 전운사는 운반이잖아, 말 그대로. 세국의 운반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운사입니다. 근데 양전사 파는 놈이 어때요? 부정비리 저지를 수 있을 거고, 운반하는 놈이 어때요? 보관비 뭐 이런 거 더 든다고 해서 또 어때요? 수탈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미 기출문제에서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수탈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경과 전봉준이 자 알아야 돼. 사발통문. 사발통문 중요합니다. 사발통문 밑에 보이죠? 밥사발을 엎어놓고 밑에 살 보이잖아. 주동자 20명 이름을 쭉 써놓은 겁니다. 읽어보세요. 만석부 포기하고요. 박운명의 패정시적 약속. 욕까지 잘해서 박운명 소 잡고 손을 안 잡았구나. 돼지 잡고 닭 잡고 해서 술 빚고 해서 농민을 달랬는데 그래서 열흘 만에 자진 해산했는데 문제는 누구야? 안핵사 이용태 쓰레기. 무장에서 농민군 봉기합니다. 중요한 말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 척양 보국안민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 말은 보국은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고 프로텍트가 아니라 나라를 정의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제폭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죠. 척양 척외 백산에서 직결합니다. 4대 강령 그 다음에 경문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춘 전투 이때 중앙군에서 내려온 게 초토사 홍계원. 홍계원이 누구냐? 이모군란 때 왜 미시 데리고 자기 누이 국녀라고 속이고 충주까지 피난 갔던 그 오빠가 바로 홍계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수혜하고 조승우인가 남주 여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요때를 배경으로 영화 제목 까먹었어. 재미없어. 흥행 참패야. 절대 보지 마. 재미없어. 그 다음에 반봉군 반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전주화역, 정부와 청해 지원군, 일본 인천 제물포, 텐진조약, 타협, 폐정의 12 자진해산, 집강소, 폐정계약 실천, 농민자치기구, 정부의 교정청, 자유주의개혁 추진, 대기고 2차 번기,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 점령하고 친일내각, 청일전쟁 발발하죠. 교정청 폐지하고 흥국김쳐 중요하죠. 동아농민 재봉기, 3년. 그 다음에 논산에 집결하죠. 남북정연합했고 2차 봉기, 한양으로 진격했다가 우금지 폐전, 보험 북시 전투에서 또 폐전. 전봉주는 체포되고 일본군은 관군 그리고 외워야 돼 민보군.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뭐라고요? 민보군. 민보군이 뭔지 알아야 돼? 양반 지주들이 만든 군대 민보군이야. 그 민보군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민보군이 누구냐면 당시 황해도에 동학이 있었다. 황해도에도. 황해도 동학교도의 장군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대장 김창수. 김창수 누구야? 김구. 김구가 187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19살에 동학군의 지도자에서 해주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동네 양반들이었대. 민복을 만들었겠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네 제일 유명한 진사 안태훈이라는 사람이야. 그 안태훈이 누구냐? 안중근의 아빠야. 그럼 어때요? 안중근이 10대부터 워낙에 명사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참여했을 거라고. 그럼 어때요? 둘이 싸웠으면 어떻게 돼? 김구가 죽거나 안중근이 죽거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실현될 뻔했는데 둘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서로 싸우지 않은 거야. 그 안태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김구가 실패했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야. 한동안 안태훈네 집에서 몸을 피했거든. 그러니까 김구가 1876년생, 안중근이 1879년생, 3살 차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만나서 뭐 형, 동생 했을지도 모르지.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역사에서 김구 선생님 시험 나오면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김구는 워낙 중요한 분이니까. 민복은 알아두시고요. 의인, 반봉건. 성리학적 정통지서 붕괴에 기하고 가보기에 일으켰다. 당연하지. 반외세. 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영학당, 활빈당 조직해서 활동하였고 동학당, 영학당, 활빈당 중요합니다. 이 중에 제일 시험 잘 나오는 거 볼까요? 활빈당. 나중에 설명하긴 합니다. 의병투쟁에 참여해서 무장투쟁 경제하기도 한개. 근대적 사회식은 결여다. 신분제도 타파식은 분명했으나 근대사회로의 구체적인 개혁방, 무슨 말이에요? 입헌군주제라든가 공화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개혁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게 한계점이다. 농민층 이외에 보다 넓은 지지 기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건 한계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계보단 의의가 훨씬 크죠. 사발통문 보시고요. 날개 중요합니다. 동경대전, 요 사진이 시험 나온 적도 있고요. 이 정도 읽어야 돼. 12계조 기율 보세요.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얼마나. 공공한 자는 구제한다. 와.
타막한 자는 추방한다. 순종하는 자는 경복한다. 도주하는 자는 쫓아내는다. 굶주린 자는 먹인다. 자,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순박한 농민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읽어보시고요. 자, 동학민우대 회자되었던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 이때 말하는 파랑새는 블루보드가 아니라 그랬지. 블루보드가 아니고 뭐라고? 팔. 8팔. 왕자. 팔왕새. 이거 두 개 합하면 뭐가 돼? 전봉준한테 전자가 되잖아. 이건 파랑새는 전봉준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오새 을미적 병신대명 목간이 무슨 말이야? 1894년이 갑오년이잖아. 그래서 갑오새 95년이 뭐야? 을미년이지. 을미적 하다가는 1896년이 무슨 년이야? 병신년이지. 병신년 되면 못 간다 이런 뜻이야. 래퍼들인 것 같아. 4대 강령. 사람 죽이지 말고 물건 해치지 말 충렬을 온건이야 세상을 구제하러. 외양을 충멸하고 성군에 그렇게 병을 군대를 거니 서울로 가서 권기. 권력 잡은 놈들과 이런 놈들 다 멸하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진짜로 중요하고 시험 잘 나오는 거. 사료, 1차 분기 사료. 경문이죠. 너무 명문장이고 이 시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우리가 의료를 여기 이랬으면 그 본의가 결국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을 도탄주에서 던지고 국가를 반석에 두고자 함이라. 이게 핵심이죠. 안으로 탐악한 관리머리를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자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하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1차 분기입니다. 2차 분기는 1구가 일본 도적대가 구실 만들어 출병하는 거지. 1구. 어찌 그대로 있겠냐. 조정 대신은 망령은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위로는 군부를 위협하고 밑으로는 백성을 쏘게 외의와 연결하고 삼남 백성을 원할 사이 망령에게 친병을 움직여 선왕의 적자. 우리가 선왕의 적자인데 왜 우리를 해치려냐. 이게 뭐야? 논산에서 옮겼다 그랬잖아. 몇 차 분기? 2차 분기. 일본 놈들 때문에 들고 다녔으니까 2차 분기. 오른쪽에 지도도 아주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봉준 공초. 전봉준 여기 전에 체포돼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다 했지. 그 신문 기록을 공초라고 합니다. 묻고 있어. question. Last January, why are you so angry? 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은 뭐야? answer, because, 조변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또 question. 동학맨이, 원민맨이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민맨이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다. 왜 다시 봉기했냐? 라고 했을 때 장부사 이용태가 쓰레기짓을 해서 근데 밑줄하고 무슨 일로 다시 봉기 밑줄하고 이게 몇 차 봉기냐고 물어보고 이게 몇 차 봉기야? 여러분 다시 봉기라고 생각해서 뭐야? 2차라고 착각하면 틀리는 거지. 몇 차야? 1차. 그러니까 고부농민 봉기는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이 본격화된 게 아니야. 그냥 고부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우발적 농민 봉기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야? 고부 농민 봉기고 3월 20일 무장에서 그리고 백산에서 봉기한 거 이게 뭐야? 동학의 조직이 포저트 조직이 본격화 들어간 거야. 그래서 1차 봉기는 뭐라고요? 무장 백산 봉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그 다음에 9월 달에 다시 나안을 일으킨 거. 이게 뭐라고요? 몇 차 봉기라고요? 2차 봉기입니다. 왼쪽에 지도도 있고요. 아주 정리 잘 해놨고요. 김계남 사진 보세요. 예. 좀 무섭죠, 그죠? 흠존무. 예,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폐정개혁안 695쪽. 너무 중요하죠. 1조, 2조, 3조, 4조. 중요한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몇 조? 5조. 노비문서를 수확한다. 무슨 제도 폐지하자? 신분제. 또 7종 천인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은 없앤다. 그러니까 백정은 뭘 써봐도 저놈이 백정이 이제 갓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자? 이런 걸 폐지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평등이잖아. 인내천이잖아. 당연한 겁니다. 또 청산과부의 계가를 허용하다. 여자도 어때요? 사람이다. 평등하자. 무명의 잡선 일체 폐지한다. 당연히 이해야 되겠죠.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요거 중요합니다. 9조.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이게 뭐랑 헷갈릴 수 있어?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전과 헷갈릴 수 있어. 갑신정변은 뭐라고 했어?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위와 통하는 자는 엄정한다. 뭐야? 반외세.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료한다. 그러면 정부의 진빚을 뭐야? 공채. 개인끼리 진빚을 뭐야? 사채라고 하잖아. 다 어떻게 한다? 그만큼 농민들이 빚이 많았으니까 부채 탕감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 몇 조? 12조. 무슨 기억이 있으니까? 투지기억. 투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조부터 12조 중에 딱 한 줄 나오면 뭐가 나와? 몇 조가 나와? 12조. 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토지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조, 10조, 그 다음에 뭐 5조,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구조는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 갑신정비랑 헷갈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일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쭉 한번 다 공부한 거니까 쭉 한번 보면 되고요. 예. 10월 달에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에서 수천 명이 봉기하기도 했고요. 강원도에서도 황해도 장현 등지에서 수천 명이 일어나 해주성을 공격하기도 했죠. 해주성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구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금치 패배한 다음에 다시 보은 북실전도 또 패배했다는 것까지 외워두시고, 2차 봉기, 오른쪽 날개 2차 봉기 나와있으니까 읽어보고, 자, 전봉준의 절명시보입니다. 때가 이르러서는 천지와 함께 힘썼으나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꾀할 바 없다. 백성을 사랑한 정의는 내 잘못은 없느나 나라를 사랑한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겠나. 자, 우리 절명시 공부할 때 세 사람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야? 조광주의 절명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전봉준의 절명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황현, 매천 황현쌤이 나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자살하시거든요. 절명시 있습니다. 세 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반이 본 동학농민운동, 적은 모두 천민 노예이므로 양반, 사족을 가장 중화했다. 길에서 갓을 쓴 자를 만나면 곧바로 꾸짖어 말했다. 너도 양반인가? 갓을 빼앗아 찢어버리거나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욕주었다. 무릇 집안 노비로서 적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 비록 적을 따르지 않는 자랄지라 모두 적을 끌어다 대며 주인을 협박하고 노비 문서를 불자르고 면천에 좀 강요했다. 따로 양반과 주인과 함께 적을 따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서로를 적장이라 부르면서 적의 법도를 따랐다. 이제 알겠죠? 그럼 이 적이 누구야? 동학농민군을 말하는 거야. 오하기문이지. 이게 누가 쓴 거냐? 매천 황현스이 쓴 글이에요. 황현은 매천 야록으로도 유명한데 이 오하기문도 매천 황현이 쓴 겁니다.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지. 자, 이제 좀만 쉬었다가 이제 가보 을미개혁 갑니다.